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자, 두산입니다. 자, 글로벌 탑 5고요. 국내 1위인 협동 로봇. 요즘에 이 협동 로봇이 굉장히 핫하죠. 예, 이것의 업체인 두산 로보틱스를 비상장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2022년도 하반기 북미와 유럽에서 공개될 이 오픈 플랫폼, 이것이 국내 로봇 기업 최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24년도까지 연평균 67%나 성장하는 굉장히 고성장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자체가 부채 비율을 65%까지, 그리고 순차입금을 8천억까지 감소를 시켰고요. SMR, 수소, 로봇 등을 통해서 신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1위, 2위 정도의 포지션에 와 있다고 합니다. 자, 상장사 지분 가치를 70% 할인을 했고요. 비상장 회사는 장부 가치로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주사 할인율만 따지자면 다른 지주사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비상장 회사가 장부 가치로만 평가되기는 굉장히 좀 아쉽다. 그리고 너무 저평가이지 않나? 혹은 과소평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두산의 지배 구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산 아래에 두산 인베스트먼트,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 오리콘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 인베스트먼트를 가지고 두산 테스나를 인수를 했던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 안에 두산 밥캣과 두산 퓨어셀이 있고, 사실은 두산 솔루스도 있었는데 이거를 매각하면서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로 변경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지분 가치 혹은 뭐 부채 이런 것들을 많이 탕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배 구조를 확인을 했고, 또 이제 지분 구조 같은 걸 본다면 대대로 형제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어서 아들이 아닌 조카에게 회장을 물려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었던 지분들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했었고요. 그 지분은 7.84%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주가가 한번 무너졌었죠. 굉장히 좋다가. 네, 아무래도 고가였었기 때문에 전 회장 일가들은 딱 시기적절하게 매도를 했다라고 봐요. 그들에게 맞춰서는. 자,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후에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같은 경우 지금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자, 두산 자체에서는 뭘 하고 있냐? 비즈라는 이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박적 측판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PCV의 핵심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반도체, 통신 장비에 들어가고요. 하이엔드 제품 비중이 매년 소폭 증가하는 거고, 이것은 모두 다 삼성, 애플, 그리고 중국 쪽까지도 비중이 70% 이상입니다. 최근에 애플 관련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좋고, 또 수소, 연료전지 핵심 소재인 전극도 양산 중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두산에서 에너빌리티에서 수소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도 또 납품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두산 자체 내에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고평가는 아니죠. 굉장히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고 수익도 잘 나고 있습니다. 자, 동박 적층판 CCL 이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10개 가는 이 업체들이 경쟁 중이고, 두산이 전 세계 2위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물론 IT 전방 산업이 자체가 이 경기에 민감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비싼 제품, 하이엔드 지속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방 산업의 부진을 가정을 하고 잡더라도 매출 증가율은 좀 다소 둔화되겠지만은 영업이익률은 날로 좋아질 것이다. 왜냐, 납품액은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여기서의 그 가치가 고부가 가치 제품일 거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디지털 이노베이션은 대내외 고객사 대상 IT 컨설팅 그리고 구축 및 운영을 영위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 20%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퓨어셀 파워도 매출 비중 2%, 아직 좀 미미하죠. 거기도 뭐 쇼핑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게 두산입니다. 자, 비상장 회사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지스틱스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물류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고, 스마트 팩토리에 좀 맞춰져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회사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고, 그게 가능하다면 두산에게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또 배당 증액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부 가치가 294억 원 정도 되고요. 두산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 기술 기반으로 드론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게 앞으로 드론 택시 이런 게 늘어나면서 또 드론으로 배송 가는 것들이 늘어나면 이쪽 분야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런 지금 뭐 기계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장부 가치로만 파악하기 좀 아쉽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 1위 로봇 협동 로봇 업체이고 매출 기준으로 국내 1위, 글로벌 5위 수준입니다. 2022년도, 23년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내 3위까지도 진입이 가능할 것이고 매출의 70% 이상이 남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레퍼런스를 빠르게 확보 중이라고 합니다. 자, 3사에 대한 시장 적용 평가 방식이 대부분 장부 가치인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LS 같은 경우에는 294억 원, 로보틱스는 860억, 이노베이션은 723억 정도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경관 비즈니스 성장성들을 감안했을 땐 밸류에이션 다소 과소평가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토탈 합산한 것이 한 얼마인가요? 한 1,800억 정도? 예, 좀 잡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내려가서 뉴스케일 파워죠. 네, 뉴스케일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중간 지주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것들은 있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올라간다면 두산도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가죠. 네, 그리고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 수소 쪽에서 네, 그리고 두산 퓨어셀과 같이 좀 경쟁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S퓨어셀이죠. S퓨어셀은 이제 가정용 이제 수요연료, 탱크 전지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거고 두산 피어스는 발전용으로 하고 있는 거.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SPS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었고 두산 피어스는 아직까지 좀 이렇다 할 만한 게 좀 없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의 발주를 시작을 해가지고 확장 이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중국이 좀 도와줘야 되죠. 물론 주요 시장은 북미 지역이긴 하지만 이런 건설, 농업, 그다음에 지상 정비, 산업, 광업 이런 걸로 하려면 물론 미국에서도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좀 사업이 일어나야겠지만 중국에서도 굴삭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두산 인프라 코어도 같이 하겠지만은 어쨌든 네, 같이 좀 시너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 좀 증시가 좀 좋아야 이런 것들도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수소 쪽은 앞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풍부한 걸 갖고 있고, 자체 산업도 굉장히 좋고, 비상장도 좋지만 현재는 밥캣이 좀 제일 좋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두산 로보틱스 연간 생산 캐파가 1만 대 수준이고요. 누적으로 했을 때 판매량이 3,600대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향후 북미 시장에서 확장성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종전까지 봤을 때는 연평균 67%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시너지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많은 엔지니어들이 로보틱스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두산 이제 인프라코어가 이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뭐랄까요? 이제 회사 내에서 좀 구조조정을 통해서 흡수할 인력들은 흡수를 하고 또 이제 해고할 인력들은 또 해고를 했겠죠. 네, 그러면서 로보틱스가 조금 더 강력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로봇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트랙 레코드인데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 신규 플레이가 진입하기 어려운데 이제 로보틱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두산 그룹의 또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가능하다. 네트워크적으로 그리고 이제 경쟁사 글로벌 1위 기업이 유니버스 로보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다 많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H 시리즈 제품을 최초로 출시했고 경쟁사는 내년 상반기나 좀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빠른 선점을 통해서 고수익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유율도 그러면서 끌어와야 될 것 같고 또 협동 로봇 같은 경우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중대재해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면서 이제 사람이 다칠 만한 것들은 기계를 시키고 아닌 것들은 이제 인간이 좀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것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기계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뭐 매출 일으키면 굉장한 어, 돈이 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고장날 때까지는 뭐 없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많이 도입이 될 거라서 좀 금액적으로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2030년까지 로봇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 26%가 연평균 성장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올해 쭉 지나오면서 로봇 이 종목들 쭉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로봇에 조금은 소외가 됐던 주식 중 하나가 바로 두산인데 네, 두산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픈 플랫폼 출시 등으로 인해서 네, 판매 둔화가 좀 상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손익분기점이 이제는 달성할 것이다. 네, 그래서 경쟁사보다 조금 빨리 달성을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여태까지 뭐 장부 평가를 했는데 너무나도 저평가고 이런 것들이 할인율이 조금 덜 해진다면 지금보다는 상승 여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에 오늘 좀 6.13%가 올랐어요. 뭐 보고서 내용 때문인지 뭐 다른 내용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뭐 뉴스가 나오긴 했네요. 아, 솔루션을 공개를 했다. 그래서 기대감을 높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들어왔고요. 6만 주 이상 들어왔고. 그래서 뭐 보시면은 주가가 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요만큼의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내려올 때는 같이 좀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느새 또 내려오면 또 내려올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것도 이제 배당도 수익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조금 기다려보면서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아직은 뭐 상단을 깼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는 있고요. 네, 떨어지면 또 6만 원까지도 금세 또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서 네, 이게 가격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사람들의 관심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호가창 보면은 막 정말 많이 쌓였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은 네, 유의하셔라. 그래서 시가총액 1조 좀 넘는 회사이고 코스피 172입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매도 있었고 기관은 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자, 실적 한번 보시면 2분기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갔었습니다. 자, 3분기 실적 4분기 대비해서 뭐 크게 뭐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당기순이익이 뭐 플러스로 전환되면 좋긴 하겠지만은 너무나도 많이 까먹었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얼마만큼 4분기에 채울 수 있는가? 그래야 이 컨센을 지킬 텐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뭐 ROE, PBR, PER은 좋지 않아요. 거기 배당금도 조금 줄어든 느낌이긴 한데 네. 가격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네,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6만 원이었다면 뭐 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뭐 매수를 하겠지만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자회사들을 좀 보자면 에너빌리티 한번 볼게요. 에너빌리티 많이 내려왔네요. 네. 여긴 사야죠. 여기 뭐 신규 종목 유상증자 때문에 주식수가 많아진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너무 많이 내려왔죠. 주식수가 아무리 많이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거래량 많이 터지긴 하고요, 계속. 근데 주식수가 이제 많아져가지고 네,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샀네요.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뉴스가 크게 나온 건 없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기관이 많이 팔았고, 아, 기관이 많이 팔았고, 네, 요거는 좀, 네, 이해가 되진 않네요. 네, 뭐 실적 같은 거 뭐 컨센서스는 나온 건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좀 너무 심하고, 여기가. 네, 여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준한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좀 눈여겨는 봐야죠. 네, 눈여겨는 봐야죠. 아무리 신규 상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많이 내려온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운영 자금으로 해서 채무 상환, 네, 청약 배정, 네, 일반 사채, 그 사채니까 이거를 좀 제외를 하고, 사채는 제외를 하고, 음, 유상증자 했었던 게 기억이 있는데, 언제 했었죠? 유상증자. 유상증자, 네, 유상증자를 언제 했었죠? 네, 지금 그거를 까먹었는데 언제 했는지, 네, 어쨌든 유상증자 했었던 것들, 블록?
지분 매각을 했었군요. 두산이. 아, 두산이 블록 딜을 했었군요. 8월 말에. 아, 그랬군요. 8월 말에. 음, 두산에서 8월 말에 이때. 아, 그것 때문에 내려왔군요. 이 정도 내려올 수 있네요. 블록 딜 했으면. 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은 조금, 예, 한동안은 좀 머물러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두산 밥캣 보시면은, 예, 여기도 지금 좋진 않죠? 아, 두산 밥캣 취득 4만 주. 아, 막 밥캣 코리아를, 네, 뭐, 딱히 뭐 좋은 건 없어요. 경기가 좋아야 이런 것들 많이 살 텐데 경기가 좋지는 않고 물론 작년 3분기보다는 뭐 컨셉이 좋게 나오고 있고 2분기도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뭐 이게 지금 굉장히 잘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주가나 뭐 ROE, PER, PBR 이런 것들만 따지고 본다면은 뭐 나쁘진 않아요. 3만 원 정도도 안 되는 주식이 지금 배당을 1250원 준다라는 건 잘 주니까. 네. 그리고 뭐 차익실현 노려볼 만은 하긴 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좀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지금 보고서 내용들을 봤을 때 두산이 좋다, 뭐 두산 에너벨트가 좋다 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좋은 거는 네, 두산 밥켓이지 않을까 싶고 두산 테스나는 현재 좋지 않죠. 반도체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도체가 살아나면 무조건 모든 테스트는 테스나가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 올라옵니다. 주가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이외에는 뭐 별다른 내용은 없죠. 네. 네, 실적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긴 할 건데 지금 뭐 봤을 때 뭐 ROE, PER, PBR 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나쁘진 않은데 실적이 상승이 안 되니까 그 두산 테스나도 조금씩 모아가시는 건 괜찮으나 뭐 한 방에 큰 금액들은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살아나야 되는 거니까 지수가 살아나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올라가는 것뿐인 거지 반도체 산업이 흘러가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니라서 그런 건 잘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두산 퓨어셀 오늘 4% 상승. 근데 최근에 흐름은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나온 게 없으니까. 뭐 여기 11일 나온 거 보면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근데 뭐 이게 된 것도 아니고. 네. 그죠?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네, 공급 계약을 하긴 했네요. 10월 4일에. 네, 이것 때문에 그나마 더 하락할 거를 막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어요. 네. 쭉 내려와서 실적 3분기 좋은 편은 아니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랫 정도. PBR이 너무 높고, PER 너무 높고요. PBR도 높고. 네. 어쨌든 좀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 근데 좀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게 3,000원대가 올라왔던 거라서 SPO셀하고 비교하면 이제 좀 주가가 뒤집혔겠는데요. 시가총액은 1조. 이고 여기는 이제 코스닥 종목이라서 좀 다르긴 할 건데 1조 되는 회사고 SPO셀은 네, 거의 10배, 예, 10배로 끊어야죠. 1조인데 여긴 지금 1,000억, 1,500억이니까. 네, 근데 우선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긴 주식도 좀 없긴 하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이제 거의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난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여기가 한번 상한가 한번 찍었었죠? 네,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상한가를 가서. 여기 있다가 상한가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한 7,500 올랐으면 32,000원이면, 네, 거기서 조금 더 올랐으면, 예, 저도 뭐 약간은 좀 돈을 현금 회수를 그냥 대충 하고 나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 좀 너무 아쉽고, 그래서 좀 슬그슬그 또 내려온 것도 너무 아깝고, 네, 다시 한번 2만 원, 한 3만 원권 쪽까지 갔다가 거기서 좀, 예, 좀 상한가 한번 찍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결국에 그 좀 기다릴 힘만 있다면, 기다릴 힘만 있다면, 네, 이런 것들 들어갔다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결과치가 나올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앞으로 어차피 이 가정용에는 이제 수소가 또 쓰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예, 좋게 나올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적 모멘텀을 한번 더 날아갈 수도 있고 또 연간으로 봤을 때 그러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니까 또 단기 순이익도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단기 순이익은 이때도 막판에 쓸어 담았기 때문에 49억이 된 거지. 이 지금 0이잖아요. 이번 3분기 얼마큼 나오는지 보고 4분기에도 마찬가지로 한 4, 50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좀 좋게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8억, 20억 정도만 벌어도 되죠. 네, 그다음에 뭐 그게 쉽진 않겠지만은 ROE, PER, PBR. 네, PER, PBR 보면은 두산 피오스보다는 낫다. 배당금도 100원 정도 주니까.
네, 뭐 배당금이 사실 너무 적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두산 또 자회사들 쭉 한번 다 스캔해 드렸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고 여기 있었죠? 안 본 기업은 없죠? 아, 오리콤 한번 볼까요? 오리콤? 오리콤까지. SBS 추가를 한번 봐드렸고 오리콤 같은 경우에는 종목 분석 들어가시면 뭐 하는 회사냐부터 보셔야 되겠죠? 네, 뭐 하는 회사냐? 광고 대행, 프로모션 이런 것들 하고 있고 네, 두산에서 네,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리콤 회사이고 주가 보시면은 거래량 거의 없고요. 코스닥 종목이고 굉장히 소형 종목입니다. 여기는 뭐 매수하기가 좀 어렵죠. 네, 어쨌든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말고는 뭐 별다른 얘기는 없죠. 네, 이거 안철수 관련주인가요? 안철수 총리직 거절에 15% 상승. 왜 상승했을까요? 오리콤 네, 네. 네, 전 회장 장남인 박서원 씨께서 뭐 이렇게 됐다. 네. 아, 후보군으로. 아, 이거 이미 지나간 거네요. 네. 지나간 거고, 2분기 실적 잘 나왔었네요. 네, 3분기 실적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음,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올해만 보면 벌써 전년도 실적은 뛰어넘었고요. 이제 까먹지 말아야죠. 3, 4분기에 실적을 까먹지만 않으면 뭐 괜찮은 투자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너무 소형 종목이라서 좀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는 좀 조심해야죠. 네,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제 환율 많이 내려갔고, 이제 달러도 많이 내려갔고, 또 조금 시장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기다려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안정적인 건 상황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좀 힘든 시간들이 좀 많겠지만은 예, 조금 더 인내하고 예, 존버하면서 우리 또 힘내서 한번 좀 기다려 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수익 내는 그날까지 예, 물린 종목이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또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은